네, 안녕하세요. 웨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1일이고요. 네, 드디어 이제 지난밤 이제 새벽이죠. 네, FOMC 금리는 뭐 이번에도 동결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었고,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오후로 굉장히 좀 급등세가 있었고요. 오늘 초반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뭐 일부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긴 했지만 네 어쨌든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관심 있으신 분들 네뭐 조금 음봉이라 아쉽긴 합니다만 네 드디어 HBM,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하고 이제 5세대죠. HBM 아무래도 이쪽이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 있지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1일이고요. 네, 일단은 뭐 이렇게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뭐 동결하긴 했습니다만 9월에 인하를 하는 시사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시사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어제 뭐 미국 시장도 좋았고, 어제 오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역시 뭐 금리라는 만병통치약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모든 것이 장점이 있으면 뭐 단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시 금리, 고금리 때문에 다들 사실 네, 힘드시죠.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좀 더 소비가 좀 진작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뭐 조금 아쉬운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시 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이다. 특히 지금 같은 고금리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자꾸 뭐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지 말라. 이것은 정말 어, 모든 게 본인이 기준인 아주 안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규칙이 있고 그것을 잘 따르는 게 우리 민주주의인데 너무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좀 많이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분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오늘도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어제 ADP 이 비농업 고용지수, 고용지표가 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ADP는 이제 민간 고용지표고요. 근데 이제 여기 7월 겁니다. 굉장히 좀 민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나오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예상치보다도 좀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번에 깜짝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그러니까 좀 예상보다는 기대죠. 기대했는데 이게 5% 미만이었어요. 그 확률이 역시 깜짝 금리 인하는 없었지만 9월에는 거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역시 배드워치를 보니까 이제 9월입니다. 이제는 이제 9월로 FOMC가 이제 바톤이 넘어갔죠. 그래서 뭐 일단은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다. 거의 뭐 100%죠. 그래서 25bp 0.25 금리 인하는 86.5, 그 다음에 50bp 저 빅스텝입니다. 13.5. 그래서 이거는 그쵸? 너무 갑자기 빠르게 인하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대로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여야 시장에 부담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는 빨리 금리나 빨리 팍팍 해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금융시장만 본다면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대로 움직여주는 게 좋다.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매우 안 좋아한다. 트럼프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이 강했잖아요. 그런 것을 상기해보면 역시 예상대로 움직여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요, 어제 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조정을 좀 받았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부분도 있고 역시 금리 인하가 되면 뭐 그동안도 좋았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쨌든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역시 뭐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는 네. 이렇게 4% 이제 그 4.05, 예, 4%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역시 이제는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역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밤에 이제 특징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와, 그죠? 121선까지 내려왔다가 급 반등했습니다. 그죠? 공교롭게도, 그죠? 어떻게 보면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AMD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더 올라가요. 이런 현상은 아무리 뭐 AMD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반도체는 역시 엔비디아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뭐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요번에도 실적 봐야 되죠. 그렇지만 또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좀 저는 조금은 우리 웨스탁이 추구하는 바가 좀 아니죠. 그렇습니다. 뭐 기술적인 반등으로 뭐 대응을 잘 하신 분들은 뭐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네, 역시나 조금은 관망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요, 그죠?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이거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요전까지, 그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 이전까지의 분위기는 어땠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도 실적 발표면 일단은 떨구고 봤죠. 그렇지만 이미 뭐 많이 좀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번에 거의 뭐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 때문에 역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의 흐름도 좋았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역시나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좀 점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좀 시장이 좀 안정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네, 또 뭐 종합해서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었던 거 하나는 요거죠, 그렇죠? 네, 베이루트면 레바논입니다. 여기 헤즈볼라가 있죠. 그리고 테헤란 공격. 여기는 이제 하마스 지도자가 피살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좀 협상을 주도하던 사람이었는데 협상의 주도자를 죽였다라는 부분, 물론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물론 뭐 테러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분명히 테러 집단도 그렇고 뭐 이쪽 지역이 좀 분위기가 그래요. 뭔가 시장이 그러니까 안정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든 계속 싸움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뭐 가게 뭐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벌집을 좀 쑤시고 그러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의 흐름이 아니고 분명히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우리도 그렇고 그리고 유엔에서도 유엔 안보리 요거 그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커지면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 회의를 했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커질 것 같다. 역시 뭐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만약에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으면 제가 마켓 인사이트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제가 중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비교적 뭐 제가 웬만큼에서는 거의 다 잘 맞추죠. 네, 그런 국제 흐름에 있어서는 비교적 잘 맞추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마켓 인사이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유가가 좀 반등을 했어요. 반등했는데 최근에 유가가 내린 이유부터 알아보면 중국이 아무래도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중국을 좀 견제하는 흐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유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죠? 금리가 인하되면 중국의 경기가 좀 더 살아나겠죠? 뭐, 우리나라도 뭐,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유가가 좀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뭔가 계속 조장하는 세력도 있지만 그것을 막으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좀 더 많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요. 와, 이거 니케이, 와, 일본 이해 좀 서프라이즈 놀랍죠, 그죠? 요거를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환율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급등을 해서 나스닥이 2% 넘게 급등했는데, 그러면 일본은 미국 발악이니까 이게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막 2.58% 급락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일본 니케이, 금리 인하였죠, 일본에서. BOJ에서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러면은, 엔화가 최근에 강세입니다. 그러면은, 일본도 수출 종목에는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부담을 좀 받고 있다. 그리고 예전부터 일본이 뭐 금리 변동이 좀 심한 나라는 아닌데,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좀 선반영되었다. 그러니까 와 미국이 올라가고 금리 인하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에서 그동안 이제 뭐 도요타라든지 수출주들이 좋았는데 이런 가격 경쟁력이 좀 약화된다는 부분이 조금은 안 좋은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일본에서 도요타의 어떤 시총에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일본의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경기가 좋지 못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만은요, 그 반도체가 어제 좋았잖아요, 그죠? 오래간만에 나스닥 또는 반도체 엔비디아, TSMC. 그래서 지금 이제 대만은 좋습니다. 대만은 좋고요. 네,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도 환율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급격히 지금 환율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강달러에서 이제 좀 약달러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출주들은 환율 수혜가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금리가 인하가 되면 또 소비가 증가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차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뭐 일본의 도요타처럼 이제 가격 경쟁력은 좀 내려가겠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할부 금리, 리스 금리 다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판매 대수가 올라갑니다. 오늘 뭐 전기차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할부 금리, 리스 금리 아무래도 소비가 좀 더 많아진다, 증가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보면 사실은 어제부터 미리 움직였어요. 그죠? 어제 장 후반에 장 초반에 막 누르다가 장 후반에 막 올렸습니다. 역시 야 나도 데려가줘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특히 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었죠. 장 막판에 역시 금리 인하 깜짝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있었고요. 그거보다는 역시나 파월의 금리나 시사 발언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래서 장 초반 좀 갭상승을 했는데 조금은 좀 음봉이라서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상승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갭을 메운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갭 메운다 그런 의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다시 보시고요. 일단 코스닥 오늘 코스닥이 더 좋습니다. 역시 금리 인하면 그동안 힘들었던 기업들 많잖아요, 그죠? 되게 코스닥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매우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이런 중소기업 이런 쪽에서 금리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은 곳이 코스닥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러셀이 최근에 더 좋았죠. 중소형주 러셀이 더 좋았던 이유도 그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이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그쵸? 전저점에서 반등 흐름이고요. 그래서 오늘 매동을 보면 일단은 그런데
장 초반에 삼성전자도 2.5% 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외인들이 좀 슬쩍 눌러요. 이거 눌러서 담는 걸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아직 트럼프 해리스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걸 수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단은 누르는 좀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너무 빨리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예, 아직은 좀 더 담아야겠죠? 예,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코스닥 현물은 매수이고요. 오늘 뭐 사모펀드도 좀 들어오네요. 야, 때는 왔다. 뭐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코스피 현물입니다. 예, 어제도 매수였어요. 그죠? 장막판에 삼성전자 많이 올렸죠? 예, 그리고 오늘 초반에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는 네, 코스피 현물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물은 이제 오늘 좀 뭐 그 5천억 정도로 매도로 눌러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원래 이제 워낙 삼성전자라든지 좋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요 오늘 뭐 2.5%와 급등 출발했는데 역시 이제 3일 동안 올랐던 게 크죠. 그죠? 어제도 3.8% 했어요. 그리고 여기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 3일 그 오늘 장초반까지 합하면은 대략적으로 봐도 7, 8%가 넘습니다. 아니 7, 8%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7, 8%면 거의 웬만한 종목의 상한가에 맞먹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물론 실적도 좋았지만 향후 이제 HBM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초반에 강세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물론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좋겠지만 최근에는 제가 하이닉스 엔비디아 밸류체인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입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기존 종목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유자금 시드가 좀 운용자금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 웰스탁 제가 이런 종목은 이 종목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네 요즘은 이제 그 저희가 뭐 유사 투자 자문 업체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문자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되게 그죠?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는 문자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좋다.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면 그거 보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전자 뭐 일부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단기간에 수익 내기에는 조금 쉽진 않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뭔가 좀 자금이 좀 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네, 어제 오늘 메인들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 어제 3.5%였죠. 그래서 3일 동안 좀 바닥에서 올라온 거 오늘 장초반까지 하면 거의 7, 8% 된다.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자 서비스로 종목 추천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은 사실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전공정과 후공정 반도체 할 때 전공정, 후공정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데 전공정 종목으로는 원익 IPS라는 종목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후공정 근데 HBM이라든지 이런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이제 후공정이 좀 크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삼성전자 같으면 하나 마이크론이 있죠.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앞전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한번 해서 자금 때문에 해서 사실 좀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우리한테 또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자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만원 아래쪽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4%, 5%대 접근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수익 낼 수 있다. 라는 종목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문자 서비스를 드립니다. 오늘 8월 1일 맞죠? 그리고 9시 08분. 그죠? 시장의 흐름 보고서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뭐 비중을 더 많이 드리고 싶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존 종목에
아무래도 이게 시드가 많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도 가능한 종목.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이 뭐 안 좋은 종목이 아니죠.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고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수익 낼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 23,000원 드렸고 2차 목표가 25,000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 서비스 우리 유료 회원들을 위한 아무래도 문자 서비스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요런 매수 매도 실시간 문자 서비스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은요 상담 문의 010-8369-3440으로 상담 요청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기간에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는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죠. 사실 이 종목은 이거는 1차 목표가 달성해서 매도해도 좋고 홀딩해도 좋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매수 매도 문자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올라갈 종목만 찍어서 그리고 섹터 내에서 정말 강한 종목, 정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이런 것만 찍어서 말씀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하나 마이크론, 그렇지 않아도 뭐 최근에 역시 삼성전자의 HBM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는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도 하고요. 그리고 5세대 HBM, 요것도 이제는 콜 테스트를 통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더 물량이 많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하이닉스는 좀 위축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HBM 밸류체인인 하나 마이크론이 정말 좋은 종목이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전에 좀 적자였어요. 그쵸? 이제 흑자 전환하는 부분도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뭡니까? 주가가 바닥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외인들이 미리 먼저 선점했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점도 소금적인 면에서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문자 서비스 실시간 원하신 분들은 010-8369-3440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요. 사실 오늘 1차 목표가 달성했어요. 요거는 7월 25일 지난주 목요일에 문자 매수 사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달성해서 1차 목표가 12만원이죠. 12만원 오늘 달성해서 뭐 제가 이제 뭐 사실 좀 홀딩해도 좋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혹시 좀 수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역시나 소액으로 워낙 뭐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역시나 시드가 많이 잠겨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20선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역시나 실리콘 목재 요거 많이 들어가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요일날 이때 반등 나올 때 문자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고 오늘 1차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뭐 차익 실현 하실 분은 하시고 그리고 더 보실 분은 더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금도 2차 전지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조금 음봉이 합니다. 제 탓이라고 해도 뭐 할 말은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최근의 흐름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 SDI요. 그죠? 어제도 제가 뭐라고 했죠? 야, 너희들 기관 외인, 그죠? 던질 수 있으면 더 던져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래서 2차 전지,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할부금리, 리스금리 조금이라도 더 팔려요. 아무래도 소비가 좀 많이 위축이 된 것은 고금리 때문이죠. 그렇다라는 점에서는 역시 금리 인하가 전기차, 2차 전지에도 수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너무 좀 욕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죠. 뭐 어제 뭐 방송 보시면 좀 더 적나라하게 들으실 수가 있는데 정말 욕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호재는 많은데 하나는 반영 안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어제 오죽하면 던질 수 있으면 더 던져봐 라고 했죠. 어제 방송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오늘 좀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죠?
그동안 누르고 제가 어제도 뭐라고 했냐면은 예, 동티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건 솔직히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예, 그래서 던질 수 있으면 더 던져봐라. 그죠? 다 받아줄게. 예, 말씀 드렸습니다. 포스코 퓨처에 뭐 당연히 2차전지 다 실적이 안 좋았죠. 그렇지만 친환경 역시 뭐 해리스가 약진한 부분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역시 친환경 또는 2차전지가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역시 금리 인하가 이제 가까워진다. 라는 측면에서 뭐 자동차, 전기차도 좀 더 판매가 좀 더 많아지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역시 포스코의 힘,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하반기에는 좀 관심 가질 섹터에서 2차전지도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제가 뭐 엔터 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좀 좋은 흐름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역시 금리 인하가 되면 이런 게임 종목 사실 뭐 게임 종목도 좋은 종목은 좋아요.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제 그렇지 그런데 그러지도 못한 종목들도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2분기는 좀 실적이 좀 개선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회사도 안정을 잡고 본업에 충실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것 있습니다. 역시 36,000원대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도 한번 좀 봐야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다들 맞점하시고요. 8월 첫날 좋은 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웨스탁에도 많은 문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시청 채널 저희 웨스탁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